아하,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아이언맨입니다. V40가 나온다고 해요. V40가 나오는데 LG전자에서는 V40를 플래그십 모델로 선정을 했지만 G하고 V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LG전자가, 정확하게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놓치고 있는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LG 스마트폰 사업부가 지금 놓치고 있는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물론 LG전자와 구글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게 지금 클로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IT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클로이 대참사는 좀 더 알 테고. Chloe, am I ready on my washer and cycle? 저는 사실 이 띵큐라는 게 무슨 브랜드인지는 와닿지는 않아요. 물론 LG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물을 생각하면서 사물과 인간이 점점 발전하는 그런 성장형 AI를 추구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마치 사이버 포뮬러의 아스라다 같은 개념이죠. 이미 완성형의 모델은 아니지만 인간과 머신이 성장을 하면서 점점 완성형으로 치닫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저는 띵큐라는 브랜드가 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고 만들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시대에 뒤처졌다는 걸 스스로 광고한다는 게, 어쩌면 이런 것들이 LG전자의 브랜드 이미지를 하나하나씩 깎아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LG 폰에 대한 브랜드가 무슨 브랜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특징을 말하기 애매한 LG 폰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땅히 떠오르는 휴대폰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S펜 기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또 많이 어필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노트 9이라는 이미지는 성공적으로, 사실 삼성전자에게는 노트 7이라는 되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노트 8이나 노트 9을 되게 잘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물론 판매에 있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케팅적으로 있어서는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폰이 무슨 강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마땅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한번 전자 측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게임 잘 돌아간다, 이거 배그 잘 되네? 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V40를 아직 제가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지, 제가 V30를 썼을 때도 글쎄, 그래서 좀 마케팅에 어떤 타겟팅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인트로에서도 G와 V의 시리즈가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G7에서 노치 디자인을 갖고 왔다고 했는데, 사실 노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X에서도 먼저 선보인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노치인가 아니 아이폰 따라하기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뭔가 마땅한 특징이 없어요. 출시는 되기는 하겠지만 V40도 똑같이 노치 디자인을 썼고 아주 G와 V와 똑같이 달아놨기 때문에 저는 G와 V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와도 V40도 솔직히 좀 기대한 만큼의 사양은 못 될 것 같다. 물론 지금 LG 스마트폰 사업부의 매출이나 어떤 판매도가 점점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는 사실은 팩트예요. 이런 팩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G하고 V의 시리즈에서 특히 V 쪽은 디자인을 좀 다르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디자이트 쪽 광고를 보니까 너무 애플의 107초 광고를 너무 따라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마땅히 특색이 없어요. 차라리 광각, 망원, 인물 이렇게 사진 3장을 올려놓고 마지막 V40, Thank you 이런 식으로 해도 로고와 함께 In Future
하나 딱 박아줬어도 사실 좀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는 광고였어도 훨씬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방탄 같은 셀럽을 가지고 광고를 하느니 저는 라이프 스타일 가지고 광고를 하겠어요. 좀 셀럽들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거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정도의 광고면은 셀럽들이 쓰니까 나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온 국가로서는 사실 셀럽의 광고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BTS의 광고를 쓰는 것보다 일반 사용자나 일반 모델도 약간 좀 이제 뭐 모델도 많잖아요. 아니 유튜버들도 있고요. 어차피 사용자들은 이게 광고 모델을 보면은 사용자의 의견에 있어서 관여를 많이 하고 되게 이성적으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틀을 깬 게 애플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사실 휴대폰은 고관여의 이성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거에 대한 이성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어떤 사양들을 많이 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애플은 그런 감성적인 광고를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V40는 애플의 107초 광고를 따라했고요. 결국 그 광고를 봤을 때도 펜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카메라 5개라서 펜타라고 쓰나? 카메라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건가? LG전자에서는 사실 촉감을 되게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촉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대부분 케이스를 쓰기 때문에 촉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 폰이 더 중요하잖아요. 깨지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케이스를 씌워요. 이거에 대해서 촉감으로 어필을 한다? 그럼 케이스 촉감을 느끼라는 얘기인가? 광고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놓치고 있는 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결국에는 구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뭔가 특징을 말하기가 좀 애매한 마케팅이 되게 좀 부실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G하고 V의 뭔가 차별화된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보완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이슈나 이런 것들의 이슈 대응을 빨리 못한다는 것들. 이번에 V40 티저 나오는 거에 있어서도 뭘 얘기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부차적인 얘기긴 한데 안드로이드의 업데이트를 빠르게 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V40도 물론 뭐 지금 이번에 뭐 페이스북 LG전자 페이스북 페이지 보니까 뭐 스마트폰 그 업데이트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좀 너무 늦었어요. 반응이 너무 늦었고 진작 이런 것들은 피드백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개선을 해서 성장한다는 느낌을 좀 보여줘야 돼요. 더 LG전자 안에 어떤 아이덴티티, 브랜딩 것들이 좀 더 강조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삼성과 애플 저렇게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LG전자도 내가 V40를 사야겠다 아니면 V 시리즈, G 시리즈를 사야겠다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폰들이 그런 마케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